여러분 안녕하세요, 찌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하반기에는 파이팅 넘치게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제가 운동할 때 꼭 한 달에 한 번은 재면서 추위를 지켜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바디. 인바디 젠다, 이제는 일반 명사로 느껴지지만 이 브랜드는 1996년 출시된 제품 이름입니다. 2014년에 아예 회사 이름도 인바디로 바꿨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키와 몸무게로 비만인지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1996년 인바디가 체성분 분석기를 대중화하면서 의료기관과 헬스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성적이 독보적입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80%로 프로스포츠 구단이나 미군, 해병대에서도 인바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 체성분 분석기의 대명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인바디입니다. (1958년) 대전에서 태어난 차기철 회장, 연세대에서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석사 과정을 마칩니다. 이후 3년간 국내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데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발명을 좋아했던 차기철은 신입사원 때부터 아무리 괜찮은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회사가 받아주지 않자 창업을 꿈꿉니다. 이 자그마한 기계를 만들더라도 내 사업이 낫다고 생각한 거죠. 차기철은 생체공학으로 진로를 틀어 미국 유타대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바이오 기계라면 자그마한 기계로도 승부가 있을 것 같았죠. 생체공학 박사를 마친 뒤에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엘리트 코스만 걸은 것 같잖아요. 하지만 어렸을 땐 열등감이 많은 아이였다고 말합니다. 동생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수재였고 누나 역시 전교 1, 2등을 다툴 만큼 공부를 잘했는데요. 반면 차 회장은 중학교 입학 당시 전교 3분의 1 안에 드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명문고 입시에 떨어지면서 실패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 실패와 열등감이 그를 끈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버드에서 포닥으로 지내던 어느 날 지도 교수가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차기철은 급작스럽게 연구실을 나와야 했는데요. 이 기회에 그동안 품고 있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로 결심합니다. 차 회장은 그동안 연구실에서 미국과 일본의 체성분 분석기를 활용했는데요. 이게 정확도도 매우 낮고 측정 방법도 불편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 발견한 논문이 바로 생체 전기 저항을 활용한 체지방 분석법 BIA입니다. BIA는 우리 몸에 흐르는 생체 전기의 임피던스, 즉 저항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몸의 60~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때 수분의 정도에 따라 전기가 통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임피던스 분석법은 바로 이 사실을 활용합니다. 이 수분이 많은 근육에서는 전기가 잘 통하고 반대로 지방에서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인바디는 인체에 무해한 미세 전류를 흘려보내서 속도를 측정하고 근육과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사실 기존 학계에서도 임피던스 분석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미국의 RJL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분석기는 사람을 눕혀놓고 손과 발등에 전극을 붙여 전류를 흘려보냈는데요. 그런데 이 방식은 우리 몸의 부위, 즉 몸통, 팔, 다리의 길이와 굵기가 다른 것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또 일본의 체성분 분석기 타니타는 양발만 측정했는데요. 차기철은 정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손, 양발 8개 지점에 측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기철 회장은 세계 최초로 부위별 직접 측정과 다주파수 기술을 도입한 겁니다. 이를 통해 세포 내수분과 세포 외수분을 구분하고 측정 자세나 환경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했죠. 차 회장은 학부에서는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고 생체공학 박사를 이수하면서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며 아내를 설득했죠. 1996년 쌈짓돈 5천만 원으로 삼성동의 지하 창고를 빌려 직원 4명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니 회사의 이름은 바이오스페이스, 그리고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를 출시합니다. 그 전까지는 비만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키와 몸무게만 활용했습니다.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측정하는 BMI를 활용했죠. 하지만 이렇게 몸무게와 키만으로 계산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많은 사람도 비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바디의 BIA는 근육량과 체지방률, 기초대사량 등의 수치로 정확한 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격.
한 대에 1,650만 원짜리 기계를 만든 겁니다. 차 회장은 대형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이 체성분 분석기가 뭔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20번씩이나 찾아가서 설득을 한 적도 있는데요. 이 설득 끝에 구매한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 만족했고 주변에 입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출시 첫 해에 10대를 팔아 1억 6,5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매출은 날로 커져서 2024년에는 2,04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죠. 그리고 과학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1998년에는 IR52 장영실상을, 2012년에는 과학기술 훈장 웅비장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는 코스닥에 상장했죠. 인바디가 잘 되기 시작하니 경쟁사가 등장합니다. 이 분야에서 오래 사업을 했던 회사가 비슷한 성능의 값싼 체성분 분석기를 내놓은 건데요.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인바디의 점유율은 60%까지 떨어졌고 이익률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차기철 회장은 사업을 접는 것도 생각해볼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직원들을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대응합니다. 먼저 브랜드를 강화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만 해도 인바디는 제품명이었고 제품명이 다 제각각이었는데 전부 인바디로 통일합니다. 또 2014년에는 사명을 아예 인바디로 바꾸죠. 두 번째 전략, 경쟁사의 주력 제품을 빼앗아 옵니다.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사의 주력 제품이었던 혈압계를 출시하고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온 거죠. 셋째, 인바디는 이때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대리점이 아니라 자체 직원을 고용해서 해외 시장을 뚫고 나가는데요. 이때 글로벌 전략은 전화위복이 되었고 현재 인바디는 세계 110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해외 매출 비중은 81%에 달합니다. 국내의 치열한 경쟁이 인바디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계기가 된 거죠. 현재 글로벌 체성분 분석기 시장에서 인바디의 점유율은 35% 이상으로 세계 1위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80% 이상으로 인바디가 압도적인데요. 다만 BIA 기술을 처음 대중화했던 일본의 타니타가 유럽, 러시아, 일본 시장에서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본의 오므론, 영국의 바디스탯이 경쟁하고 있으며 샤오미 등의 중국의 저가 브랜드도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 시장에서는 인바디의 기술력이 압도적이며 주요 논문들은 인바디의 데이터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죠. 이 인바디의 결과제는 다양한 항목을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체지방률, 골격근량, 기초대사량, 부위별 근육분포, 내장지방 레벨로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 목표를 세분화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바디 재실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할 때 큰 병원에서 쓰는 인바디 제품은 주로 고급 모델로 기계도 크고 손잡이 잡는 것도 따로 있잖아요. 오차 범위도 작은데요. 우리가 헬스장이나 집에서 쓰는 보급형 모델은 신뢰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를 잴 때는 얼마 이상이 좋다더라 하는 절대값보다는 주기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재면서 내 몸의 변화 추이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 전이라든지 공복이라든지 오전이라든지 항상 정해두고 일정한 때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바디의 2024년 매출은 2,045억 원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하는데요. 다만 국내 체성분 분석기 시장이 이미 포화되어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인바디는 체수분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수분은 신장병, 심장병 같은 많은 질환과 관련이 있지만 수분을 측정하는 기계는 또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인바디는 2019년 전문가용 체수분 측정기 BWA 2.0을 출시해서 주요 의료 장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피트니스 기기가 아닌 메디컬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한편 최근에는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케어 서비스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사망률을 높이는 근감소증, 코로나 이후에 주요 질병 코드로 등록될 만큼 중요하게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골격근 지수, 지방 지수, 악력, 보행 속도를 기반으로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영양 불량 솔루션, 또 낙상 예방을 위해 균형을 측정하는 밸런스 분석기도 선보였죠. 한편 2025년 기준 인바디에 쌓인 데이터는 1억 6천만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인바디는 AI를 도입하여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임상 연구 및 메디컬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시장에도 AI가 상당히 침투하는 만큼 인바디는 그동안 쌓인 체성분 데이터에 AI 분석을 잘 결합하여 플랫폼 서비스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기도 하죠. 과연 인바디 앞으로 자그마한 기계를 넘어 세계인의 건강 데이터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계속 성장할까요? 인바디 읽어드렸습니다.